예, 저희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2022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시행을 하면은 우리가 23년 2월 달에 하게 되고요. 그걸 이제 미리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책은 항상 이제 목차가 중요하죠. 목차를 보면서 이제 필요한 걸 항상 찾으셔야 되는데 그 연말정산 책은 목차가 약간 독특하게 돼 있어요. 물론 뒤에 목차가 있긴 있는데 처음에 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볼 수 있는 이렇게 돼 있는 요약표가 있죠. 아마 이렇게 이 요약표를 보시면서 실무상으로는 급한 거는 금방금방 이제 보셔야 될 거예요. 이제 저희가 이제 연말정산하면은 오늘 오신 실무자들 말고 이제 직원들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 해주셔야 되겠죠. 또는 이제 담당하는 고객 거래처들에 대한 이제 고객들 연말정산 해줘야 되는데 질문을 할 때 책을 찾아보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앞에 요약표를 보시면서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요약표를 봐도 조금 잘 이렇게 머릿속에 안 들어갈 수 있는데 오늘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오늘 저녁에 꼭 한번 봐주세요. 네, 꼭 오늘 저녁에 아무도 안 볼 것 같은데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은 오늘 강의 들었던 내용이 머릿속에 쫙 들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요약표에 보면은 옆에 책 페이지가 들어있어요. 요걸 보고서 책 페이지를 가는 거예요. 질문이 있을 때는 얼른 여기 이제 연말정산의 흐름에 따라서 질문에 필요한 부분들 답변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무상 필요한 것들을 정리하시고 요 페이지를 찾아가면 뒤에 가면은 이제 그 상세한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보실 수 있도록 책을 좀 활용을 하시고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이제 목차도 있는데 요 목차도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좀 지나가시고 저희 계정세법부터 보도록 할게요. 17페이지. 자, 계정세법 한번 보시면 계정세법 보시면 이제 근로소득 분야만 이제 뽑아놓은 건데 이제 자가운전보조금이라고 있어요. 우리 비과세 근로소득 할 때 20만 원 이하 본인 명의 이제 차량 있으면 자가운전 보조금 있죠. 근데 이 부분에 어떤 게 좀 추가되냐면 지금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즉 우리가 차량을 구입할 수도 있지만 리스나 렌트도 있죠. 근데 이제 리스 렌트 같은 경우는 현재 본인 명의로 리스 렌트한 차량에 대해서는 법 규정상 지금 비과세가 안 됐었어요. 근데 요거를 올해 이제 개정을 해서 리스나 렌트를 해도 요게 그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개정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자, 그다음 밑에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퇴직연금 계좌 유형이 추가됐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라는 게 신설이 됐다고 됐어요. 근데 이건 사실 근로소득 분야라기보다는 뭐 전반적인 어떤 이제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 아마 퇴직연금 제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DB랑 DC 두 가지가 있죠. 크게는 DB랑 DC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게 지금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이제 퇴직연금 제도가 하나 생긴 거예요. 원래 퇴직연금 어디다 들어? 은행에다 들죠. 근데 은행에 안 들고 요거를 근로복지공단에다가 드는 건데 대신 누구만 들 수 있냐면 여기 30인 이하의 소규모 회사만 이거를 이제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이거를 이제 제도를 만들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착한 이제 퇴직연금 제도. 뭐가 착하냐? 이제 수수료가 작은 수수료가. 은행에서 이제 이 퇴직연금 관리를 해주면 DB든 DC든 수수료를 받는데 그 수수료가 이게 좀 작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 퇴직연금이라는 건 이제 우리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매년 납입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납입할 때 정부 지원금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이제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납부하면은 연간 한 10% 정도를 정부 지원금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두루누리 지원제도 이런 거 있죠. 두루누리 같이 해서 연금 건강을 지원해 주는 것처럼 여기도 퇴직연금을 회사가 납입을 하면은 한 10% 정도 지원금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이게 지금 4월 달에 시행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뭐 가입을 하라고 여기저기 이렇게 안내가 가고 있어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 담당하는 고객 회사에 이런 안내문이 갔을 수도 있고 저희 같이 이제 저희 세무사무실은 저희가 이제 보험사무대행 기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로 이제 안내가 온 것도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10% 지원금을 다 주는 건 아니고 현재 급여 기준으로 봤을 때 월 230만 원 이하인 직원들에 대해서만 요 10% 지원금을 준다고 이렇게 좀 안내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고객에서 이런 제도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물어보면은 그런 게 뭐예요?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알아보시면 되겠고 급여 업무를 하시니까 이런 제도. 자, 그다음에 한 장 넘어가시고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 근로자 및 핵심 인력 성과보상 기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 감면이 되는데 이 핵심 인력 성과보상 기금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많이 부르나요? 내일채용 공제라고 많이 부르죠. 내일채용 공제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부르는데 이게 법 조문상의 이제 공식적인 명칭은 핵심 인력 성과보상 기금이에요. 이 핵심 인력 성과보상 기금 내일채용 공제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나요? 근로자 회사가 얼마를 납입을 하죠. 납입을 하고 5년간 납입을 한 다음에 5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타는데 이제 정부 지원금 해갖고 이제 이자까지 같이 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회사가 납입해 준 거는 납입 당시는 근로자에게 소득을 안 보다가 나중에 5년 뒤에 수령할 때 한 번에 근로자에게 그걸 근로소득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납입할 때는 이게 소액으로 몇십만 원이었다가 이제 5년째 한 번에 모으니까 금액이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감면을 해줘요. 근데 그게 중소기업 같은 건 50%인데 요게 청년이 타면은 90% 감면으로 좀 이제 개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감면율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중견기업은 30%인데 청년이면은 여기도 이제 50% 감면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 아마 실무하시면서 아주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일 텐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있죠. 요거 적용할 때 이제 23년까지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연장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성과 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뒤에 가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에서는 좀 설명 생략하고, 의료비에서는 이제 또 이제 올해 개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의료비 지출액을 구해서 15% 정도를 세액공제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난임 시술을 위한 거는 이제 30% 이제 세액공제율이 더 높아지죠. 그래서 이제 출산 장려하기 위해서 이제 30%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는 거고, 그다음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화와 관련된 의료비는 20%가 이제 올라가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오신 분들 우리 그 연말정산할 때 이거 세액공제 금액 손으로 계산 안 하죠. 다 프로그램에다 넣으면 알아서 계산이 되죠. 그럼 저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세액공제율이 다르면요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칸이 달라져요. 이걸 구분해서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구분해서 입력이 되려면은 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금 프로그램에 직접 입력 안 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업로드 하시죠? 그럼 당연히 연말정산 간소화에 어떻게 구분해서 집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 난임 시술과 선천성 이상화 같은 경우는 지금 세액공제율이 다르다 그러면은 이걸 처음 이제 그 집계하는 단계부터 이제 그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연말정산 간소화에 이게 구분이 돼서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문서 한번 보시면서 이게 왜 구분됐나, 아 이게 세액공제율이 달라서 새로 이렇게 나왔나 보다 이렇게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 밑에는 납세조합이라는 게 있는데, 이 납세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00만 원 한도의 공제 한도가 생겼다. 그래서 원래 5% 세액공제가 있는데 여기 한도가 없었다가 100만 원의 한도가 생긴 거 정도 보시면 좋겠고, 한 장 넘어가시고 20페이지 납부지연 가산세죠. 납부지연 가산세. 그래서 우리 원천징수 했을 때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를 못했거나 아니면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율이 있는데, 이게 하루당 이제 0.025에서 0.022로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실무하다 보면은 소득세를 안 내면은 소득세만 안 낸 게 아니라 지방세도 같이 빠뜨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지방세도 가산세를 가산해야 되는데, 이게 가산세가 변경되는 그 일자가 좀 달라요. 그래서 국세 같은 경우는 2월 15일 이후부터 이제 변경이 되는 거고, 지방세는 6월 7일부터 변경이 되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1월 달에 이제 납부한 이제 이제 원천세가 좀 잘못돼 갖고 지금 납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1월부터 지금까지 기간 계산하는데, 국세는 2월 14일까지는 요 0.02호로 적용하고 2월 15일부터 0.02,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6월 6일까지를 0.025, 그 다음에 6월 7일부터 0.02를 이제 적용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오는 내용은요, 아직 세법이 개정된 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그 세법은 언제 항상 개정이 되면 연말에 한 번씩 개정이 돼요. 그래서 보통 연말에 개정되면 그거는 23년도부터 적용이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앞에다가 쭉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다 언제? 작년에 개정이 된 거다. 그래서 작년에 개정이 돼서 올해 우리가 적용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뭐냐면 개정안이에요. 그래서 아직 확실히 통과가 되진 않았어요. 통과가 되진 않았는데 지금 한참 지금 예산안 심의하면서 지금 오늘 강의 찍고 있는 오늘 현재 지금도 국회에서 이 세법 개정안을 두고서 계속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 중에서 이제 내년에 통과가 되면 보통 어떻게 돼요? 올해 통과되면 23년부터 적용해야 되는데 이거를 22년도에 좀 소급 적용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것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첫 번째 나오는 식대비과세는 이건 소급 적용은 아니지만 오늘 오신 실무자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식대비과세가 현재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바뀐다. 이 식대비과세가 10만 원으로 인상된 게 언제였냐면은 2004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원래 5만 원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야만적이죠. 5만 원으로 밥을 어떻게 먹어?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기억나는데 먹을 수 있었어요. 5만 원 하다가 10만 원 가서 좀 여유롭다 이제 그래서 할 수 있었는데, 지금 10만 원도 지금 너무 이제 작죠. 그래서 20만 원 비과세로 올린다라고 그래서 요거는 23년부터니까 아마 이제 그 내년도 급여대장부터는 요걸 좀 고려하셔서 이제 식대를 이제 구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자 이거는 이제
좀 아마 소급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택임차 차입금이다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뭘 얘기해요? 전세자금 대출 얘기죠.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액인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금 어때요? 금리가 엄청 오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부담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한도가 원래 300인데 400만 원으로 좀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금액이 좀 늘어날 거고 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다 프로그램에 반영이 될 거니까 그냥 알고 계시면 좋겠고 아직 통과되진 않았어요. 개정 아닌데 이렇게 보통 납세자에게 좀 이렇게 그 혜택이 되는 제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무조건 통과됩니다. 그리고 이제 23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한 분부터니까 22년 귀속으로 소급 적용하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요, 이제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 이렇게 돼 있고 전통시장이 있는데 우리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이제 종전에 40%였는데 7월부터 12월까지는 80%로 올려주는 소득공제 금액을 올려주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고 싶으신 분들 아직 12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빨리 전통시장 가서 부침개 사 먹고 다 이렇게 하시고 대중교통만 이제 많이 타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80% 꽉꽉 채워서 80%까지 소득공제 받으시고. 요 밑에 있는 요 공제 한도 통합하는요, 요거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이 앞에는 소급 적용하는 거고요. 22년도 귀속으로. 그래서 이거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나올지 좀 예상되시죠? 연말정산 간소화 자체 1월부터 7월 사용액과 6월 사용액과 7월부터 11월 사용액이 있고 아마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에도 구분해서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구분될 거예요. 예전에도 요게 작년에도 한번 그랬어 갖고 이걸 구분해서 입력을 했었는데 요 구분 입력하는 칸으로 아마 좀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이 이제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제한도 요거는 이제 내년부터 적용 예정이긴 한데 이게 뭐냐면은 원래는 지금 위에 보시면은 이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이 추가 한도가 별도로 100만 원 있고 전통시장이 추가 한도가 별도로 100만 원 있고 얘도 별도로 100만 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서 그냥 얘네 셋을 합쳐서 그냥 300으로 하겠다. 이제 이런 이제 한도로 바뀐다는 건데 이것도 뭐 그렇게 우리랑 크게 상관없죠. 프로그램 알아서 다 해줄 거니까 그냥 보시면 좋겠고 그런 게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월세 세액공제율이 이제 상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개정 예정이긴 한데 우리가 10%와 12%로 돼 있죠. 그래서 10% 12%로 돼 있는 거를 12%와 15%로 좀 이제 그 산정을 이제 달리 해준다라는 거죠. 일단 월세 세액 공제 자체는 기본적으로 총급의 7천만 원 이하자만 되죠. 7천만 원 이하자인데 여기서 그 중에서도 5,500 이하면은 12%인데 여기 15%가 되고 그러면은 7천만 원과 5,500 사이 있는 사람은 10%에서 12%로 세액 공제가 이제 적용이 될 거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소급 적용이 좀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 넘어가시면은 기부금 세액 공제인데 기본세액공제가 원래 15%와 20% 기준으로 15%와 30% 기준으로 돼 있죠. 그런데 요거를 작년에 2021년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5% 세액공제를 더 줬어요. 근데 요거를 올해도 한 번 더 연장을 할 그럴 계획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올해도 또 한 번 더 20%와 35% 세액공제율이 적용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역시 연말정산 빨리 그 환급 많이 받고 싶은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시장 실컷 가고 그래서 이제 기부도 실컷 하시고 그래서 지금 요맘때 되면은 인터넷의 포털 사이트 기사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법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집에 안 쓰는 물건이나 있으면 빨리 갖다 12월 되기 전에 다 갖다 기부해라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세액공제율이 올라간다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정세법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